자, 여기서 이제 쌤이 앞으로 도형 나올 때마다 정리를 다 해줄 거예요. 그 도형 같은 경우는요, 책에다가 필기해놓고 나중에 공책에 따로 다 옮기세요. 너네 도형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면 도형 쉽고 암기 못하면 도형 어려워요. 내가 도형 못한다. 이유 딱 하나예요. 다 안 해워서요. 알겠죠? 그래서 도형이 나올 때마다 재밌는 거잖아요. 잠깐만. 짜잔! 네, 도형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한참을 많이 정리하기 때문에 네,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로 쌤하고 정리할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사인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자, 너네가 직각삼각형 나왔을 때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과 각을 알 때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뭐냐면 쌤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즉, 한 변이 주어지고 각 하나를 알 때예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 두 변을요, 주어진 한 변과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네모부터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근데 네모를 구할 때, 자, 이 한 변과 이 각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잘 봐봐.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삼각비를 생각하면 돼. 자, A를 이용해서 네모를 구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무슨 삼각비랑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사인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면 A분의 네모는 사인 세타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요, 네모는 A 사인 세타라고 정리된다는 것도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 이 A를 무슨 변이라 부르죠? 빗변이라고 부르죠. 빗변이 주어지고 각이 주어졌을 때 그때 높이는 이 빗변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사인만 곱해주면 높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필수 암기입니다. 너네 도형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으면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모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A하고 세모하고 관련된 삼각비는 뭐겠어요? 코사인이겠죠. 그럼 A분의 세모는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양변에 다시 한번 A를 곱하게 되면은 A 코사인 세타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모가 의미하는 건 밑변이죠. 그럼 밑변을 구하고 싶으면 요 A에다가 코사인 곱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빗변 주어질 수도 있고 높이 주어질 수도 있고 밑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세 개 다 외우란 소리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빗변 나오고 세타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45도야? 3 사인 45도 3 코사인 45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너네가 이걸 외우면 어떤 것도 생각이 드냐면요, 너네 반지름 R이고 중심각 세타일 때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과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일단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 해서 원 있어가지고 동경 체크했을 때 여기 점 찾는 거 있잖아.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여기가.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또 직각삼각형 그릴 거고요.
그러니까 도형은 따로 쌤 여기서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다 정리해 주시고 이쁘게 남기하세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세트하고, 자, 밑변을 A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네모, 세모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모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주어진 게 밑변이죠. 그럼 밑변하고 네모하고 관련된 건 어떤 삼각비일까요? 탄젠트겠죠. 그래서 A분의 네모는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네모를 구하게 되면 A 탄젠트 세타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양쪽에 A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 주어졌을 때 높이 구하고 싶어 얘한테 탄젠트만 곱하면 끝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세모랑 A를 가지고 이제 이 세모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떤 삼각비와 관련이 있습니까? 코사인하고 연관이 있겠죠. 근데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세모분의 A가 코사인 세타라고 적히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세모를 구하고 싶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대각선 자리 바꾸면 코사인 세타분의 A가 세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거까지는 안 외워도 되니 만드는 방법만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쌤이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취지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한 변의 길이랑 각을 알면 나머지 두 변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지금 쌤이 설명을 했는데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첫 번째 건 반드시 그냥 기억해. 콕 찌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돼. 대신 만들 줄만 알면 돼. 오케이? 단 여기 탄젠트 곱하는 행위 자체까지는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인 곱하고 코사인 곱하고 탄젠트 곱한 거잖아. 요 세 개만 딱 기억하면 좋긴 해요. 추천드려요, 이거는. 자, 그럼 라스트 세 번째. 또 직각삼각형 그리고요. 이번엔 높이가 주어졌다 칠게요. 아이고, 아이씨. 여기 세타. 여기 네모. 여기 세모. 자, 마찬가지로 네모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하고 네모하고 또 관련된 건 뭐겠어요? 탄젠트겠죠? 근데 식이 네모분의 A가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대각선 자리 바꿔주시면 네모는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 자리 바꾸는 스킬 이거 자주 쓰세요. 계산하실 때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세모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세모하고 A하고 관련된 건 사인이겠죠. 그래서 세모분의 A가 탄 사인 세타가 나오고 대각선 자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우, 야, 이거 깜짝이야. 따라서 그래서 세모는 사인 세타분의 A까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얘까지는 안 외워도 돼. 첫 번째 동그라미만 필수 암기야. 따로 체크 다 해놔요. 얘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일단 너네가 기초로 알고 계셔야 될 친구입니다, 얘가. 얘가 제일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주어졌는지도 알아야 돼요. 빗변 주어지고 각 주어졌을 때 높이랑 밑변은 각각 사인과 코사인만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떤 거 정리할 거냐면 이거 엄청 나옵니다, 이제. 1학년 때 주입식 교육을 그렇게 노력을 해왔지만 머릿속에 잘 안 잡힌 일명 원의 3대 법칙이란 겁니다.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원 문제는 여기 내에서 무조건 다 아이디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반드시 필수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 등장했다 요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시인이 아는 거 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일단 되게 두 번째예요. 불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은 기본적으로 중심과 반지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중심하고 반지름을 무조건 체크를 해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체크 안 해도 되겠다, 구별이 됩니다. 단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우리 초보 단계에선 무조건 체크하세요. 그럼 중심 반지름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 자, 요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원 있죠? 중심 있죠? 자, 지금 여기 한 번만 이어져 있죠? 내가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원 위에 점이 총 3개가 있는데 하나만 그어져 있죠? 무조건 다 그으세요. 이걸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 위의 점하고 중심하고 이어주세요. 그게 중심과 반지름의 대화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름이 나와요. 그럼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럼 지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별거 아닙니다. 원이 있고요, 지름이 있어요. 그럼 원 위에 한 3개 정도 찍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만들어 볼게. 그럼 그랬을 때 여기는 전부 다 몇 도죠? 네, 전부 다 90도인 것까진 주입식 교육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와다다다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름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이고, 요게 요즘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 계속 지름이란 말이 적혀 있어요. 지름이 등장해요, 문제에서. 그러면 직각삼각형. 얘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원주각하고 중심각입니다. 자, 근데 얘는 중학교 당시에 한 친구도 있고 또 안 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3학년 2학기다 보니까 좀 대충 배우고, 그래서 좀 필요한 성질들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일단 원 그려주시고요. 중심 찍고 원 위에 2점이 있고 걔네들 이었어요. 중심과 반지름이죠, 이게. 그럼 그때 경민아, 요 각을 뭐라 하죠? 중심각. 네, 이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발생한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 위에 이 2점을 제외하고 다른 한 곳에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이어봤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각이 하나가 존재하죠. 이 각을 원주가 원의 둘레에 있는 거 말하는 거거든. 네, 원의 둘레에 있는 점들 중 하나를 찍어서 발생한 각이라고 해서 얘를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얼추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원주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 중심각은? 그쵸, 이 세타.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질인 원주각과 중심각은 서로 2배 관계에 있습니다. 원주각이 2배 더 작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수로 당연히 암기해 주셔야 되는 친구고요. 원주각과 중심각은 서로 2배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그냥 외우세요. 어차피 증명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파생되는 게, 자, 2점 이번 A, B를 잡고 쌤이 3개의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C하고 이었어요. D하고 있고요. E하고 이을게요. 자, 그러면 쌤이 총
세 개의 각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세 개는 다 무슨 각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원주각이라고 부르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거 연습해야 돼요. 그럼 각 C라는 이 원주각은요, 호 누구에 대한 원주각이죠? 호 AB. 이 쌤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얘도 호 AB에 대한 거죠. 이도 호 AB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왼쪽 잠깐 보면요, 이 중심각은 이 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중심각이죠. 원주각도 이 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원주각은 공통적으로 AB를 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이해해봐. 그럼 이 호를 기준으로 중심각을 체크를 했어. 그럼 이 중심각, 쌤이 지금 손가락으로 찍고 있는 중심각, 가상의 선을 그어요. 그 중심각은 호 AB에 대한 거니까 얘네들이 다 서로 두 배 관계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120도예요. 그럼 여기 원주각이 다 몇 도인 거야? 60도. 그 이유가 다 같은 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기 때문이지. 그렇기에 결론이 뭐냐면 같은 호를 기준으로 생성된 원주각들 있죠. 걔네들은 무조건 일치합니다. 이걸 너네가 고난이도 도형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요런 짓 많이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짓거리 많이 해요. 같은 호 찾으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각, 중심각도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다.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이번엔 자, 4개를 찍었는데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답니다. 둘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자, 어디를 해볼까? 자, 이렇게 C랑 이어서 원주각 만들고, 그 다음에 B랑 C랑 D랑 이어서 원주각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에 얘는 두 번째 거는 같은 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원주각이. 얘는 서로 다른 호죠. 위치가 다르죠. 위치가 다르지만 서로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호의 길이가 똑같지만 위치는 달라. 근데 그때 만들어지는 원주각 있죠. 이때도 서로의 각은 똑같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하든 원주각의 크기는 싹 다 똑같습니다. 원하시면 증명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 계세요? 이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겠죠? 그럼 받아들여. 아유, 우리 구간쌤 오늘도 우렁차죠. 자, 일단 쌤하고 이 정도만 정리하고 도형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들어갈 겁니다.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필기할 거 엄청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다 정리할게요, 그냥. 자, 오늘 할 내용은 사인 법칙에 대한 겁니다. 사인 법칙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인을 이용한 법칙이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등장하냐면요, 그리고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 거냐면, 일단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원은 삼각형의 무슨 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 외접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일단 사인 법칙 자체를, 우리가 뭔가 그 사인에 관련된 식을 만들 거거든. 그 출발은 외접원이야. 자, 그럼 아직 뭐 안 배웠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외접원이 등장하죠.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애초에 증명 자체를 사인 법칙까지 외접원을 가지고 왔거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성립하냐? 자, A, B,
C라고 일단 점 찍고요. 자, 우리 도형에서 약속이에요. 자, 각 A에 대응하는 변 있죠? 이걸 두 글자로 대변, 응가라고 불러요. 응가? 대변? 한 명밖에 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다들 힘들군요. 회심의 개그였는데. 자, 그때는 약속이에요. 소문자 A로 적습니다. 자, 그럼 AC 길이는 뭐라고 할까요? B라고 합니다. AB 길이는 C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AB 길이를 찾으래? A, B, C 중에서 A, B 언급했으니까 C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도형에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이 원에 중심을 찍고 여기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인 법칙이 뭔데?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일단 너네가 사인에 관련된 뭔가 그걸 발견하고 싶어. 그럼 기본적으로 삼각비잖아, 사인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할까?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근데 여긴 어딜 봐도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원의 3대 법칙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지름이 필요하겠지. 자, 그럼 지름이 없지. 자, 반지름까지 대신 체크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연장을 쫙 시킵니다. 이렇게. 그럼 이 파란색이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서 원하고 새롭게 한 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이거를 A'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 나오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할 준비가 된 거죠. 딱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여기랑 C랑 이어주시면 이제 삼각형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에 90도라는 삼각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원의 3대 법칙 두 번째를 이용한 겁니다. 아울러 원의 3대 법칙 세 번째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각 A는요, 호 BC를 기준으로 한 원주각이죠. A'은 그럼 호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BC로 한 거죠. 그럼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원주각 크기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각이 같다라고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도 R이라고 체크할게요. 이렇게 R이라고 체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면 다시 직각삼각형 보이지? 지름이 뭐지? 2R이지. 그리고 A'C 길이야. 모르죠? 안 나와있죠? 그건 쳐다보지 마시고요. 대신 BC 길이는 나와있죠. A라고.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빗변인 거지. 얘는 높이인 거지. 자, 무슨 삼각비 쓸 수 있게 됐네? 사인 쓸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인 법칙의 해답이 나오게 돼요. 어떤 해답이냐면 사인 A' 얘는 2R분의 A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다시 A랑 A'이랑 각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면 A'은 싹 지워버리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sin A가 2R분의 A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대각선으로만 자리를 바꾸면요, 이제 이걸 정리할 거예요. 바꾸게 되면 sin A분의 A는 2R이 되겠죠. 이거 한 번만 해놓으면 됩니다. 왜냐면 자, 이거 한 번 해놨죠? 자, 이거 확실하게 이해됐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제 문자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B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두고 여기 여기 C 두고 여기 A라고 두면은 이제 그럼 B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여기만 뭐로 바뀌겠어요? B로만 바뀌고 똑같은 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굳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사인 B분의 B는 뭐가 나오는 거야? 2R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B 대신에 또 C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왜냐면 A, B, C를 내 마음대로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사인 C분의 C가 나오고 그게 2R이 돼요. 알아라? 그랬더니 신기한 점이 나와. 얘네 세 개가 다 뭐로 똑같아? 2R로 똑같지. 즉 지름으로 똑같지. 그래서 사인 법칙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로 같다라는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사인 법칙의 식이 나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모든 도형에서 쓸 수 있는 식입니다. 모든 도형에서 사용되는 법칙인 거예요. 단 외접원에서요.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반지름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지름, 즉 2R로 돼 있죠. 이거 나중에 너네 문제 풀다 보면 R이, 왜냐면 그림을 안 그리고 나중에 식으로만 풀거든 문제를. 그러다 보니 2R이라고 빼먹고 그냥 반지름으로만 쓰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2R입니다. 그 이유가 지름을 만들어야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쌤이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요. 다 증명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sin A는 2R분의 A라는 식이 있죠. 요것만 증명해보세요. 지금 살짝 시간 드릴게요. 안 보고 웬만하면. 패드로 푸시는 분은 살짝 화면 가려놓고 해주시고, 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책 아무데나 대충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교해보면 되겠죠. 꼭 한 번 증명해보셔야 됩니다. 핵심은 원의 상대 법칙 두 번째, 두 개, 세 개입니다. 지름, 원주각. 너무 예쁘게 하지 마. 너 완전 크게 그려. 너 나중에 박살난다. 기준 잡아. 얘가 기준. 너 혼자? 아, 공간이 없구나. 그거만 하면 돼. 이게 어디까지? 아, 여기까지 되구나. 살짝만 더 가나? 밀당 아니? 이거 이러면 꺼진. 안 되네. 세상 좋아. 옛날에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어. 좋아요. 나 되는 거예요. 맨날 초록색이었어. 앞에가. 맨날 불빛가루 먹고 콜록콜록거리고. 경민이 다 했냐? 네. 아, 다 했어? 응.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사인 법칙. 자, 정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글씨 크게 해야죠. 자, 사인 법칙.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내각의 크기와 그 대변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건 내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이건 읽지 마시고요. 자, 여기 바로 봅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 아까 보니까 누가 소문자 쓰던데 그 대문자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약속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있죠. 삼각형 안쪽에 있는 건. 그건 소문자로 써요. 외접원은 대문자로 써요. 이거 약속입니다. 그때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와 세변의 길이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로 같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여 주시고 만들어 봤으니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면요. 이제 이 C를 가지고 좀 변형이라는 걸 좀 합니다. 자, 이 변형은 외울 필요 없어요. 너네가 다 만들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별표 하나만 칠 건데 어디다 치면 되냐면 여기다가만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다가만. 딴 건 사실 너네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가가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방법을 아예 안 알려줄 순 없으니 동그라미 1번부터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 2R분의 A가 sin A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까 얘네들을 자리 바꿔가지고 sin A분의 A가 2R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옮기기 전에 이 식 있죠?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다. 자, 증명해봤으니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B변분의 높이구나. B변분의 높이구나. B변분의 높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셋 다 전부 다 2R이 공통이지. 그래서 양변에 2R을 싹 다 곱해볼게. 그럼 곱하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A는 2R sin A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B는 2R sin B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2R sin C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말이에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렇지? 자,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어떤 식이죠? 어떤 문자라고 해야 되나? 2R이 똑같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자,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똑같은 문자 내지 숫자가 있잖아요. 약분을 해도 괜찮고요. 곱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2R이 다 똑같으니까 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약분해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 너네 2대 4라고 돼 있으면 2대 4라고 안 읽잖아요. 2 약분시켜서 1대 2라고 읽잖아요.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게 왜 중요한 식이냐면 왼쪽 봐볼래요? A, B, C는 삼각형이 뭐예요? 길이. 한 글자로 변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sin B죠. 아, sin의 B랑 변의 B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해해볼까? 너네 여기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경민아, 이거 비율 어떻게 되죠? 저만 좀 어쩌세요. 여기는 자, 그럼 얘네들의 작은 것부터 변의 비를 쓰면 1대 루트 3대 2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건 지금 쌤이 구한 건 변의 비죠. 근데 이걸 자, 영민아 1의 대각은 몇 도야? 1의 대각 30도.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각도에 대응하는 변이 대변이고 응아 그리고 오씨 잠깐 드립 치니까 뭐 할 말 까먹었어. 1에 대응하는 게 대각이에요. 생각보다 도형이 좀 더럽다.
변비라고 한번 했다가 내가 애들이 엄청 놀려가지고 변해비라고 무조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럼 1에 대응하는 거는 30도고 루트 3에 대응하는 건 몇 도야? 60도지. 그래서 사인을 각각 만들어 볼게. 그럼 2에 대응하는 건? 90도지. 근데 경민아, 사인 30도가 몇 분의 몇이냐? 한 대 쳐맞아야 되나? 2분의 사인 60도는? 미쳤냐고! 2분의 루트 3! 너 너 30도, 45도, 60도 깜짝 100번 써. 이 새끼가 이걸 안 외우고 사인 또 외우라 했구만. 너 반 내려가 새끼야. 찔리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사인 90도 몇이야? 1이지. 농담이야. 자, 비례식이 나왔을 때 다시 같은 숫자를 약분해도 괜찮고 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아. 경민아 분모 없애고 싶어. 전체 몇 곱해버릴까? 그럼 1, 루트 3, 2 이렇게 나오겠죠.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변의 b는 곧 사인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러니까 헷갈려요. 오해한다기보다 헷갈려요. 30도, 60도, 90도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각이랑 변이랑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30도, 60도, 90도가 되게 이쁘잖아. 1대 2대 3. 그럼 변의 b가 1대 2대 3인가? 라고 하는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헷갈려서. 근데 각이 그런 게 아니고 사인에 대한 b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렇다고 코사인으로 헷갈리는 집은 없어요. 그냥 사인으로만. 그래서 사인 b를 주고 변의 b를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변의 b는 사인 b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도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각의 b랑 변의 b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실수 생각보다 많이 해서 그래요. 이건 뭐야? 그냥 참고로 읽어놔요. 굳이.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은 쌤이랑 지금 증명하기 왼편에 있는 거, 이 얘가 삼각형일 때만 하는데, 자, 얘가 삼각형뿐만 아니라, 자, 얘가 삼각형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으니 직각삼각형에서도 당연히 성립해요. 사인 법칙은. 근데 보면은 둔각삼각형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너네가 필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쌤이 증명하는 걸 쳐다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중요한 중학교 도형 성질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 증명 자체를 필기는 하진 않을 거고 이 증명할 때 쓰이는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즉, 빨리 적어. 너 다 옮겨놔, 이 새끼야, 너. 너 안 옮기면 저 팔 거야, 내가 진짜, 너. 실실 웃지 마. 너,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 새끼. 너 어떤 얘기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적어 옮겨놔, 너. 혼쭐이 날 줄 알아. 끝까지 대답 안 해. 우리 기운 없는 시은아, 쌤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기운이 없어, 오늘따라. 삶이 우울해져. 수학이 찼어, 너를? 자,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이거 색깔 구분해야 돼. 빨간색 각이 있어. 파란색 각이 있어. 자, 이걸 얘 둘이 더하면은 몇 도일까? 180도야. 예은아, 증명 가능해? 이거는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원의 첫 번째 법칙, 원의 3대 법칙 첫 번째.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출발한다. 중심 찍었고 단 얘는 2번만 그을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원의 3대 법칙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중심각과 원주각은 서로 몇 배 관계다? 2배 관계다. 그럼 이 빨간색 A가 원주각이라고 쳤을 때 이 빨간색은 무슨 각이 되겠네? 중심각이 되겠죠. 왜냐? 이 A는 호 BD에 대한 거고 중심각도 호 BD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2배 관계다. 같은 논리로 C 체크하면 여기도 EC가 될 것이다. 증명 끝났죠? 얘네 둘이 더하면 360도죠. 2분의 1 곱하면 180도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성질 하나 있어요. 너네 외곽이라고 아십니까? 지금 이 C는 외곽입니까? 내각입니까? 내각이죠. 자, 이 C에 대한 외곽을 체크할 거거든요. 그 외곽은요, 항상 연장선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요 각은 뭘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겁니다. A입니다. 얘랑 둘이 더하면 180도라며. 그럼 얘네 둘이 더했을 때 180도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180도 빼기가 사실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산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체크한 거 보면서 다 이해하면 돼요. 왜 2A라 했을까? 아, 중심각. 아, 왜 2C라 했을까? 아, 중심각. 아, 여기 왜 A야? 아, 둘이 더하면 180도니까. 그래서 필기는 간단하게 하시고 고민은 깊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어질어질하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도형 성질 도대체 몇 개 정리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 외우래. 화이팅, 난 외웠거든. 할 수 있어, 너네도. 원래 평소에도 말 안 하는데 더더군다나 오늘은 더 말이 없네. 자, 이렇게 체크합시다. 자, 각 C에 대해서 외곽은 저 빨간색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은 원래는 180도 빼기 C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것도 이용해보자. A랑 B랑 C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3개 더해서 180도고 얘네 둘이 더해서도 180도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빨간색 각의 정체는 A 더하기 B야. 정리, 요 A, B를 더하면 외곽이 나와요. A, B를 더하면 외곽이 나와요. 이게 외곽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반면 자, 이런 것도 돼요. 자, 한번 응용해보자, 너네가. 뭐야, 이거 삼각형이 아닌데? 응용해봐. A 더하기 B는 뭘까? 네, 이거 결과 3세타입니다. 왜냐고요? 이 삼각형 눕혀보시면 돼요. 바닥에 딱
딱 대봐요.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바닥에 댔어.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둘을 더한 건 여기 떨어져 있는 요거랑 똑같겠죠. 근데 결국 얘가 외곽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눕힌다고 해가지고 세타 2세타가 뭐 찌그러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더해서 3세타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 웃긴 거 다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는 필기할 건 없고요. 자, 이제 둔각삼각형에서만 사인 법칙 증명하고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둔각삼각형은요. 자, 이렇게 생긴 걸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외접원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 했을 때 어차피 3개 다 있어요, 이건. 자, 원의 3대 법칙 첫 번째. 자,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이어줄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너네가 사인 법칙을 유도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하겠어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의 3대 법칙 두 번째, 지름을 그려줍니다. B로 하든 C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A 빼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C하고 있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아참, 요거 체크 안 했네. A, B, C 체크해 주시고. 그럼 얘는 ER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무슨 몇 각형이 보입니까? 사각형이 보이죠. 자, 저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은 둘이 더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180도 빼기 A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각삼각형에 주목을 합시다. 뒷변 높이죠. 얘를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은 사인 180도 빼기 A 얘는 2R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나요? 여기 180 빼기 A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그럼 180 빼기 A인데 180은 우리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지? 파이지. 자, 파이 빼기 A지. 자, A 닥치고 무조건 나랑 예각이라 약속했어. 쌤 둔각인데요. 아니야. 자, 그럼 파이 빼기 A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겠죠. 그치?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증명한 식 그대로 등장합니다. 증명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중학교 도형이 중요한 게 하나가 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증명한 겁니다. 결론,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인 법칙은 무조건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때 식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 사인 C분의 C랑 같은데 그게 2R로 전부 똑같다. 됐죠? 얘기할 건 없었고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이제 2분만 얘기할 거예요. 자, 사인 법칙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 들어와서요 크게 딱 2개 배워요. 사인 법칙 하나 배우고요. 코사인 법칙 딱 하나 배워요. 그 2개 배우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 구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뭐만 딱 정리할 거냐면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만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증명할 때 무슨 원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외접원에서 씁니다. 문제가 외접원이 등장했다? 그러면 사인 법칙 쓸 가능성 거의 99.9%입니다. 0.1%의 확률로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고3 수준 문제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2학년 땐 무조건 씁니다. 두 번째, 쌤은 이렇게 부르거든요. 짝꿍 나오면 쓰라 그래요. 귀엽죠?
뭐가 짝꿍이냐면 변 A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각 A도 알아. 그러니까 변 A가 나왔어. 각 A도 알아. 각 A가 나왔어. 변 A도 알아. 이렇게 둘이 같이 알고 있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거의 10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사실 또 2번이랑 연결되는 얘기예요. 뭐라 부르냐면 두각 끼면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두각 끼인 변, 두변 끼인 각은 들어봤죠? 근데 두각 끼인 변이 뭐냐면요. 삼각형 잠깐 그려줄게요. 아이따. 이 정도면 됐다. 자, 여기가 5래. 얘를 든 거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 30도고 여기를 뭐 어차피 그냥 상황만 보여주는 거니까 75도라고 할게 그냥. 그럼 여기서 이 이름을 일단 다시 분석해보면 두 각이 나왔고 끼인 변이 나왔지. 이게 두 각 끼인 변의 상황이야. 근데 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냐면 두 번째에서 사인 법칙 쓰려면 짝꿍 나와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5라는 걸 알면은 쌤 손가락 짧아 이렇게가 짝꿍이야. 그럼 여기 각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180에서 둘이 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각이 나와. 그럼 여기 뭐야, 여기도 75도네. 그러면 얘네 둘이 짝꿍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나요?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은 저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외접원, 두 번째 짝꿍, 세 번째 두각끼인변. 이때 사인 법칙을 씁니다. 자,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쉬는 시간 갖고 아참 요 말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볼 필요 없어요. 요 말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책 페이지는 246쪽을 보시면 됩니다. 경민씨, 사인 법칙 세 가지 상황 얘기하세요. 언제 씁니까? 사인 법칙. 언제 쓰냐? 내가 외우라 했다. 왜 접어 또? 저건 두변 끼인 거. 짝꿍. 짝꿍. 그 다음에 두변 끼인가. 알려주면 외웁시다. 야, 그거 알면 사인 법칙 이러고 안다니까. 야, 코사인 법칙도 이제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신나게 달려보자잉. 자, 그림 안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 그림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C 길이를 줬습니다. 자, AC는 소문자 ABC로 따지면 어떤 길입니까? B입니다. 이렇게 바로 보면 돼요. 그냥 AC 제외하고 남은 문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5도, 45도인데 각각 A랑 C죠? 그럼 각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각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각 B 같은 경우는 몇 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도.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사인 법칙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즉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2R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자, 사인 B분의 B라고 일단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지금 뭐죠? AB의 길이죠? 그럼 AB의 길이는 소문자로 따지면 C를 구하라는 소리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얘랑 같은 건 사인 C분의 C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입 다 하겠습니다. 자, 사인 B는 2분의 1이고요. 변 B의 길이는 10이고요. 사인 C는 45도니까 이래서 내가 2분의 루트 2로 사실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루트 2분의 1로 두면은 바로 역수로 올라가면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C,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C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역수로 올라갈 거니까 20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루트 2로 올라갈 거니까 C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C의 길이, 즉 AB의 길이는 10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대충 감오시죠? 시은씨 이해됐어요? 시은씨. 미술학원이네. 웃었다, 됐다. 자, 보자잉. 자, 이번에 A가 45도, C가 75도, AC니까 소문자 누구로 따집니다? B로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에 두 각 끼임변 나온 겁니다. 그쵸? 두 각 끼임변. A랑 C에 끼인 거는 B예요. 자, 그러면 45도, 75도니까 각 B는 몇 도겠어요? 네, 60도죠. 자, 그럼 문제에서 소문자 A를 구하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까지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사인 법칙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인 60도 각 B 얘기한 거예요. 그거분의 B는 A를 구하고 싶으니까 각 A는 45도면서 A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다시 사인 법칙은 이게 다 뭐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2R로 같은 거죠. 그럼 식을 다시 쓰면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이 친구는 루트 2분의 1이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역수로 올라갈 거니까 루트 3분의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R로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식 두 개 만들면 끝납니다. 그치? 그럼 첫 번째, 자, A는 자, 루트 2 약분하시고 유리화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6 나옵니다. 이건 계산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루트 3분의 6하고 2R하고 같은 거니까 반지름 구하는 게 목적이니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루트 3분의 3 나올 거야? 그럼 유리화 때려주시면 되니까 반지름은 루트 3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한 개가 어렵지 않죠? 사인 법칙의 상황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쓰는지만 잘 꿰차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질문 갖고 있나요? 없죠? 다 그림 안 보고 풀었습니다. 너네 학교 시험 문제는 그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림 안 보고 푼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변형 문제도 쉽다. 그냥 바로 발전 문제. 자, 괄호 1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왔대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라는 문장을 보고 이 원은 외접원이라는 걸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랬을 때 10 사인 A 더하기 B가 사인 C를 곱했더니 9가 나왔대요. 그때 C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 분석 잠깐 합시다. 삼각형 ABC죠. 삼각형입니다.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오겠습니까? 18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라는 사실은 기본 배경 지식으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 배경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A 더하기 B라고 돼 있죠.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이 빼기 C로. 그치? 그럼 파이 빼기 C니까 2사분면 2니까 사인은 양수니까 사인 C로 나오겠지. 그럼 10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사인 C가 되겠지. 그럼 사인 C를 두 번 곱한 거니까 10 사인 제곱 C는 9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괜찮죠? 그러면 사인 C는 풀마 루트 10분의 3 나온다는 것까지도 괜찮습니까? 우리 손도 졸리니까 딱 걸렸어요. 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왜요? 그 2, 3은 뭘? 뭘 다시 뭐라고? 2, 4분면이니까? 네. 아, 맞는 답인데 뭔가 마음에 들진 않네. 맞는 답이에요. 자, 여기서 원래 뿔마가 나오잖아. 근데 사인이 플러스일 때가 1, 2, 4분면이지. 0도에서 180도 사이잖아. 근데 삼각형 한 각이, 한 내각 있잖아. 걔는요, 절대 180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3개 더해서 180도니까. 그럼 이 C라는 친구는요, 예각 아닌 둔각이거든요. 그럼 0도에서 180도 사이예요. 그럼 그저께 된다. 뭔 소리야, 그저께 뭐 했길래. 자, 무조건. 무조건 사인은 그래서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3, 4분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해서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자, 그럼 문제가 C 갖고 와야죠. 자, 그럼 보시면 딱 C, 사인 C 짝꿍 된다는 거 확인됐죠?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사인 C분의 C는 2R이니까 2루트 1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문제에서 루트 10이라고 딱 주잖아요. 그럼 너네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게 그냥 루트 10이라고 적어버려요. 왜? 우리가 뭐 그림 그리고 푸는 게 아니라 C까지만 풀잖아. 그럼 는 R인 것까지는 알거든. 2R인지는 아는데 그거 살짝 망각할 때가 있거든. 응? 지름을 되게 안 좋아해. 반지름을 되게 좋아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2 루트 10 쓰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그래서 양변에 사인 C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사인 C 곱하면 루트 10분의 3이니까 답은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쌤 유리아는 안 하죠. 유리아는 무조건 마지막에 하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이 사인 법칙 계산할 때 팁입니다. 왜냐면 약분 다 해놓고 유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계산 자체가. 자, 그래서 바로 2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넘어가도 괜찮나요? 얘서 괜찮아요? 너도 졸려요? 너 방학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내 수업에 졸린 거군요. 할 거야. 하지마. 필요 없는 거 왜? 하지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학교 갈 때 돼서 그래? 즐겁잖아. 학교 가는 거 안 즐거워. 자, 걸어 2번 보면은 자, A, B, C가 3대 2대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네가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어설프게 공부했던 게 뭐였어요? 변의 B가 사인 B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각이 3대 2대 1이니까 변의 B가 3대 2대 1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다시 변의 B가 각의 B는 아니에요. 변의 B는 각의 B가 아니고 사인 B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저건 왜 준 거냐면 실제로 각을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각의 B가 3대 2대 1이니까 얘네 실제 각은 3K, 2K, K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이니까 저거 다 넣으면 몇 도여겠어요? 180도니까 K가 30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90도, 60도, 10도라 이거 90도, 60도, 30도란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면 A 대 B 대 C 변의 B를 구하래죠. 사인 B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A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인 B로 표현하면 사인 90대, 사인 60대, 사인 30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알잖아요. 2대 루트 3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 건지 도형이라서 그냥 거부감 드는 건지 정말로 학교 가서 그런 거 잠깐 심야 학교 가고 있네 지금? 야 근데 그 수원수 뜨고 띡띡 뻗대고
고마웠더라고. 아니 근데 둘이 첫방이랑 다 먹어가지고 신사고하고 지약사였나? 다른 애 똑같은데 수업하는 신명이 이번에 좀 일이 또 갔나 본데? 신사고였던 적이 없는데. 항상 미래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남상 가능해. 사인 B가 4대 5대 1이지. 그럼 A 대 B 대 C도 4대 5대 2지. 그럼 A가 4K이고 B가 5K이고 C가 2K이지. 얘 다 대입하면 돼 그냥. 그러면 4K하고 5K하고 곱하니까 20K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0 그러면은 BC는 10K 제곱이고 CA는 8K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K 제곱 다 약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건 변형 문제도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서 이건 같이 볼게요.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인 B가 나왔죠. 아니 사인에 대한 분수식이 나왔죠. 자, 이것도 너네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자체가 분수식이잖아요. 분수식을 비례식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소리예요. A 대 B가 2 대 1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분수식으로 생각하면 A분의 B가 2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분수식이 나오면 비례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비례식이 나오면 분수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수식이 나왔잖아. 그럼 A 대 B 대 C의 비례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비례식을 만들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비례식은 안 주고 그냥 식 두 개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경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이건 거의 주입식 교육이 완벽하게 돼 있을 거예요. 문자가 3개면요. 이 3개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하죠? 네, 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 3개를 이용해서 A, B, C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3개 구해야 되는데 식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이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더 쓸게요. 정확한 AB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3개에 식 3개가 있으면. 근데 문자 3개에 식이 2개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ABC는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뭔 할 수 있냐면요. 문자를 통일할 수는 있습니다. 문자를 통일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는 저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A 빼기 2B 더하기 C가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0이래.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A, B, C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해볼 거야. 자, 얘네 둘이 연립해가지고 일단 문자 하나 없앨 거야. 문자 하나 없앨 거야. 자, 그러면은 A를 없애볼게요. 그럼 A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다 2배 때리면 되겠죠. 그럼 2배를 때리게 되면 그리고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B 더하기 5C는 0이라는 식이 등장하죠. 그치? 그럼 이걸 B로 정리하게 되면 3분의 5C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B를 C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B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A를 구할 겁니다. 그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A 암산할게. 3분의 암산이 안 되냐? 되냐? 3분의 14C 얘가 0이 돼. 그럼 따라서 A로 정리하게 되면 3분의 7C가 돼.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B랑 A를 C로 더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A, B, C를 전부 다 C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걸 비례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A 대 B 대 C는 3분의 7C 대
3분의 5C 대 C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의 특징이 나오죠. 똑같은 문자, 똑같은 숫자 있으면 약분하거나 곱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C를 약분을 하고요. 분모 꼴배기 싫으니까 몇을 곱해버릴까요? 3을 곱해버려서 7대 5대 3이라는 비율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자 3개인데 식 2개가 나왔을 때 특징입니다. 그러면 변의 b는 결국 사인 b잖아. 그럼 결국 이게 사인 b란 거죠. 그럼 7대 5대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7, 5, 3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7, 5, 35. 얘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되겠죠. 그래서 9분의 35. 3번이 답이 등장하게 돼요. 피곤해요. 기운을 내세요. 기운을 내보라 얘들아. 이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문자가 저렇게 3개인데 식이 주어졌을 때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 강조 다시 한번 했고요. 자, 이번엔 발전 문제에서 괄호 1번만 얘기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 대 A 플러스 B가 3대 5대 6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사인 B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너네는 변의 B, 즉 A 대 B 대 C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찾을 때 이 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원래 비례식이 A 대 B는 몇 대 몇 이렇게 돼 있으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저렇게 3개짜리에서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얘랑 짝꿍, 짝꿍, 짝꿍이라고 해서 식 3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B 플러스 C는 3K, C 플러스 A는 5K, A 플러스 B는 6K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문자가 지금 총 토탈 4개입니다. A, B, C, K까지. 근데 식이 3개밖에 안 나왔죠. 자, 그럼 A, B, C, K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문자를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는 특수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다 더해버리면 얘는 이 문제에 풀이 실마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 풀이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풀이긴 해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식을 순환식이라고 부르는데 저런 식이 원래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요. 삭제됐는데 이제 가끔씩 출몰 하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자, 왜 더하냐면요. 경민은 A 몇 개야? B, C.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2 쓰면 우변은 14K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K가 됩니다. 이걸 가지면 우린 다 풀 수 있습니다. 왜냐? B 더하기 C가 3K래지. 이게 3K니까 A는 4K여야지 더했을 때 7K가 나오겠죠. 그래서 A는 4K. C하고 A하고 합치면 5K래요. C하고 A하고 합치면 5K래요. 그럼 얘가 2K면 되겠죠. 그래서 B가 2K. 그리고 A 더하기 B가 6K니까 C는 K라고 바로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럼 K로 문자 통일을 했죠. 그러면 4대 2대 1 되겠지. 그게 사인 B지. 그러면 끝났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에 없는 풀이지만 요걸 이용해서만 풀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풀이 아니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괄호 2번은요. 자, sin A 플러스 B, sin B 플러스 C, sin C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의 배경 지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파이죠.
졸려 보이시네요, 경민 씨.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5AC 다 계산하면? 사인C 네, 사인 C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요? 자꾸 저 사인에 반응을 하네요. 사인 C! 사인 C! 반응 아니죠? 자, 얘는? 사인 얘는? 사인 자, 그러면은 잘 외워. CAB야 순서대로 CAB. 그럼 CAB가 4대 7대 5지? CAB가 4대 7대 5야. CAB가 4대 7대 5야. 그럼 A 대 B 대 C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7대 5대 4야? 고마워. 답 나왔네. 아, 왜 메가니들이 없냐 근데 다들? 야! 어이, 사인 법칙 언제 끝나? 재밌냐? 아니 재밌냐가 아니라 재밌지 않냐? 아니 재밌지 않냐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이. 와, 그럼 계약하고 한 2주 동안은 난리 나겠다 여기. 야, 그때는 어떡하냐? 수혈해야 되는데. 수혈하면 집중 안 하면 하나도 이해 안 되는데. 시그마까지는 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건데. 승주 재밌지? 좋아. 저도 2주 뒤면 적응하겠지 이제. 졸려요. 자, 올게요. 자, 이런 거면 좀 잠 좀 깨려나?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100% 나와 이거 오늘). 오늘이란다. 오늘 나왔죠? 네. 이번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100% 출제입니다. 이름 잘 깨지 않아요? 네. 고마워 서진아. 너라도 대답해줘서. 이게 코사인 법칙 뒤쪽에 가서도, 코사인 법칙은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란다. 목요일에 할 텐데, 코사인 법칙에서도 이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도 100% 칠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요, 어떤 삼각형인지를 얘기를 하래요. 이 식을 가지고 알아내란 소리예요. 자, 저기 사인이 보이죠? 나중에 이게 막 코사인이랑 같이 섞여서 나와가지고 더 헷갈리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건 사인 법칙밖에 없으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풀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지. 그럼 그 식 하나만 잠깐 끌고 오면은 사인 A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경민아? 경민이만 시켜야지. 2R분의 A라고 둘 수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B는 뭐라고 둘 수 있겠어? 사인 C는? 자, 그럼 이거 쭉 불러봐. 2R분의 은 여기까지 되겠지. 는 돼 있지. 약분할 수 있지.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래. 그럼 A, B, C가 셋 다 어때야겠어? 반드시 같아야겠지. 원래는 뿔마 관계가 나오잖아. 근데 길이잖아. 음수 나올 리가 없겠지. 그럼 A랑 B랑 C가 모두 같아야 돼.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고로 정세모 쓰시면 답 틀리다고 하니까 정삼각형이라고 꼭 적어주십시오. 또 신명은 서술형 없구나. 와닿지 않는 얘기야. 괄호 2번. 경민아, 한 번 더 해봐. 해. 스탑, 잠깐만. 야, 너네. 잔소리 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ER 이런 거 자꾸 바꿔서 쓰잖아.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막 썼거든? 그래, 막 K 쓰고 막 그랬잖아, 아까. 다 어떻게 되리? 다 약분되지 않지?
난 그래서 말인데 벌써부터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그냥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봐도 돼. 어차피 2R 다 약분돼.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오 완벽했어. 너 왜 직각만 얘기?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바로 하세요. 아 뭐가 파시야? 이해됐습니까? 네. 아, 저 서준이가 오늘 캐리했네. 아, 시현이 왜 이렇게 졸려? 아니 어제 4시에 그냥 5시 났는데. 아, 그래서 세훈 너보단 잠 많이 잤죠. 아, 농담입니다. 7시 반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학교 가야 돼서. 아, 그 모닝콜로 쌤이 욕 한번 녹음해줄까? 그럼 저 번쩍 깨지 않을까? 온지만이 깨겠다, 야. 애갑니다. 야, 경민아, 넌 나랑 놀아줘야지. 에, 이거 왜 나왔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맞죠?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해서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경민아 이거 암산해서 답 내봐. 이거 야 딱 봐도 이거 피타고라스 나오지 않냐? 무슨 삼각형일 거 아니야? 안 돼, 사실 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면 피타고라스밖에 안 나와. 예. 직각삼각형 나오겠지. 누가 90도일까? 이거 잘 보면 이거 눈치챌 수 있어. 이거 식 잘 봐봐. 이거 눈치 깔 수 있어요. A가 그렇죠, 이거 A. 왜냐고? 여기 부호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이 4번이에요. 그리고 쓱 봐요. 맞잖아요. 얘는 안 되겠죠, 그게? 그럼 이거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니다, 처음인데 다짜고짜 ER 생략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 해. A로 바꿔. 그럼 A제곱은 B제곱이야. 어차피 ER 못해. 약분 돼. 그럼 A제곱은 B제곱이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야. 형님 이거 보겠어. A가 90도인? 직각 아, 예은이한테 시켜야 되는데 이거. 쌤 이건 안 해줬어. 어디? 나 어디 안 했어? 이거 하고 싶은데 508번. 아, 설명해달라고? 싫어. 왜요? 이거 하고 하려고. 이거 A, B, C 대입하면서 하면 돼. 어차피 ER은 여기도 ER 있고 여기도 ER 있고 여기도 ER 있으니까 다 약분 되겠죠? 그럼 경민아, 답 뭐 나오겠어? 네. 난 너를 믿어.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정리하면은 이등변 삼각형 나온대. 아, 대입해서 해봐. 얘 설명해 줄게요. 따끈따끈하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깐만.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사인 제곱 쓸 거니까 1 빼기 a 제곱으로 쓰는 건 어때요? 괜찮죠? 근데 잠깐 얘가 4R 그게 약분이 상관없긴 한데 이 과정을 생각해버리면 너네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면 질문을 다시 하겠지 뭐. 그때 알려주면 되지 뭐. 자,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b제곱으로 하고 1 빼기 c제곱으로 둘 수 있겠지. 그럼 전개하면요 1 빼기 a제곱 빼기 1 더하기 b제곱 빼기 1 더하기 c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어차피 이 1 다 날라가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와요. 시은 좀 더 디테일 아니면 이 정도면 괜춘? 괜춘?
혹시 디테일 원하시면 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9번 이해가 안 됐어. 9번이요? 나 안 풀었는데요, 문제? 아, 이거 A, B, C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 해줄게? 자, 전개한다잉? 아, 전개 싫어. 이렇게만 할래, 일단. 이유가 있지로. 우면 뭐야, 경민아? 뭐예요? 아, 센스 들을 게 없네. B-1.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 둘이 갖고 싶대. 여긴 이미 어때? 이제 너네 슬슬 나이 먹어가니까 찌질하다고 하자. 전개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 봐봐. 여기 이미 같지. 얘네 둘이 같아지고 싶지. 방법은 두 개거든. A랑 B 플러스 C랑 같거나 아니면 B 빼기 C가 0이면 돼.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봐 이제. 그럼 26분이야. 26분이야. 그럼 봐봐. A랑 B 플러스 C랑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일단 중요하거든. A, B, C는 삼각형이지. 삼각형 결정 조건 알아요? 경민아? 네. 삼각형 결정 조건. B편이 B편 이게 B보다 뭐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밑변 빗변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보다 아이고야 작아야 됩니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입니다. 가장 긴 변이 우당탕탕 다 나가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다시 돌아오면요 같을 수 없습니다. A랑 B 플러스 C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을 같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게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B랑 C랑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나옵니다. 시행인준? 왜 덮어? 내가 끝낼 거라고 생각해? 사인 법칙 끝낼 건데? 네? 네? 28분인데요. 제일 쪽문에 자 4원 가자. 한 문제 날 1분 컷 하면 되잖아. 전망대가 바라보이는 평지 위에 두 미점 자 오케이 예하고 끝낼게. 자 전망대 A 지점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 하지. 여기 그림 보이죠? 이제 그림 보고 푸는 거예요. 자 두 지점 사이 거리는 A래요. 자 여기 두 지점 사이 거리는 A래요. 뭐야? 에이씨 증명 안 한다? 뭐 증명하는 문제가 나와. 골라 몇 번 할까? 하나만 정해. 나 시간 없다 빨리 정해. 이거? 응. 아니야 불안해 그냥 얘 해줄게. 아까 저기 증명 얘는 증명이었고 얘는 문제 푸는 거라 여기 볼게요. 자 바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0루트 선 떨어진 두 지점 A, B가 있고요. 자 꼭대기 바라본 거 30도, 60도 있대요. 자 문제가 찾는 건 뭐예요? 등대 높이죠.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잡을 겁니다. 도형 문제 팁 때 아니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자 보자. 자 쌤 여기 X 잡았지. 자 도형 볼 때 팁 이거 체크해놔. 자, 이렇게 해두세요. 자 왜냐면요 여기 특수가 보여요. 자 너네가 결국 도형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그럼 직각삼각형이 몇 개 숨어 있을까요?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친구를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특수각으로서 60도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몇 대 몇 대, 아니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대 2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걸 바로 다짜고짜 x로 두지 마시고요. 루트 3x로 잡아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여길 x라고 잡고 여기 2x라 잡아주세요. 이유는 단순해요. 계산 편하게 조금이라도 하려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밑변이 나와 있고 높이가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 뭘 쓸 수 있어요? 탄젠트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0 루트 3 더하기 x분의 루트 3x가 탄젠트 30도죠. 그럼 탄젠트 30도는 1에서 내가 유리화를 잘 안 합니다. 루트 3분의 1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곱해주시면 3x는 아, 그래? 자, 50 루트 3 더하기 x가 나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장난을 많이 치나 보다. 왜 이렇게 눈치를 슬슬 봐잉. 그럼 x가 미치겠네. 25 루트 3 나오죠? 자, 25 루트 3 쓰면 다 틀려요. 네. 왜냐면 여기 등대 높이가 루트 3이 아니고, 아, 뭔 소리예요? 루트 3x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3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75가 나와요. 위에 거 증명단 안 해도 되죠? 저런 거 외우지 마세요. 너네 외울 거 산더미입니다. 자, 수고했고, 목요일은 여기 변형 문제부터 들어갈게요.